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다문화 고등학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독특한 교육 방식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창립자인 제임스 리는 한국에서 배운 협동 학습과 인성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 환경을 만들었고, 이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육계에서도 주목받는 혁신적인 사례가 되었죠. 17살의 줄리아는 이 학교에서 2년째 다니고 있지만 늘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수업, 똑같은 대화, 뭐 좀 색다른 일이 없을까? 줄리아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의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모임 첫날, 동아리 회장인 한국계 미국인 데이빗이 줄리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줄리아 맞지? 어서 와. 우리 이번에 한국 전통 음식 김밥 만들기 체험도 할 거야. 재미있을 거야. 데이빗의 밝은 에너지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줄리아는 편안한 마음으로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김밥 만들기 체험이었습니다. 줄리아는 대나무발 위에 김과 밥을 펼치며 김밥을 말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음식의 정성과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매료시킨 건 다음 주의 활동이었습니다. 동아리실에서 처음 본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한 문화의 정수를 담은 예술 작품처럼 보였거든요. 이 옷 진짜 예쁘다. 한복의 고운 색감과 우아한 선이 줄리아의 마음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며칠 후 동아리에서는 한국 전통 악기인 장구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장구를 치며 느낀 리듬감과 손끝으로 전해지는 떨림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다며 줄리아는 장구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동아리 활동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아는 동아리 활동 중 만든 한국 관련 작품들을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김밥과 한복 디자인 스케치를 본 부모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에서 빛나는 열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너가 직접 만든 거야? 정말 멋지다. 부모님의 긍정적인 반응은 줄리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아리에서는 한국의 예절과 공동체 정신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일상이 특별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줄리아는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동아리 선생님이 한국의 설화와 전통 민속놀이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활동으로 줄리아는 한지를 사용해 전통 윷놀이판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한지의 질감은 그녀에게 묘한 따뜻함과 정감을 안겨주었고,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 문화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함께 웃고 전략을 짜고 승리와 패배를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이야. 데이빗이 설명하자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정말 재밌었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하는 게임은 처음이야. 그날 이후로 줄리아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따뜻함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겪고 있는 변화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온라인으로 한국 문화를 더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예술, 역사, 그리고 현대 사회의 모습까지 조사하며 스스로를 넓혀갔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 담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것,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 내 삶에도 이런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줄리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에게 단순히 새로운 취미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동안 그녀의 지루했던 일상은 활기로 채워졌고,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줄리아는 학교 게시판에 붙은 한국 여행 참가자 모집 포스터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한국문화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포스터에 적힌 다채로운 활동 일정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체험, 한국 역사 탐방, 그리고 전통 예술 워크숍까지. 평소에 소극적이었던 줄리아는 이 포스터 앞에서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강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 하지만 막상 참가 신청을 하려니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런 줄리아를 보고 친구 알렉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너야말로 꼭 가야 하는 사람 같아. 한국 문화 동아리에서도 그렇게 열정적이었잖아.
알렉스의 진심 어린 격려는 줄리아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줄리아는 지원서를 작성하며 프로그램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한 한국 문화를 직접 현지에서 느낀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녀는 지원서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동아리에서의 활동 경험을 솔직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줄리아는 부모님과의 설득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이라니 왜 이렇게 갑자기 흥미를 느낀 거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부모님께 그녀는 동아리 활동에서 느꼈던 감동과 한국 문화를 배우며 얻은 깨달음을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이 문화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부모님은 줄리아가 책임감 있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필요한 준비물 목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알렉스와 함께 쇼핑을 다녀오는 모습에서 그녀의 결의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기본 회화를 배우려는 스터디를 시작한 것도 부모님에게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열린 참가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줄리아는 다른 참가자들과 쉽게 친해졌습니다. 서로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꿈과 설렘을 나누는 시간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뒤 학교의 한 교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줄리아, 한국의 역사적 배경도 한번 공부해보면 좋아. 이번 여행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올 거야. 줄리아는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한국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밤, 부모님은 그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책임감 있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많은 걸 배워오길 바란다.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에 줄리아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녀는 가슴속의 설렘과 다짐을 품고 다음 날의 여행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줄리아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한옥의 독특한 구조와 아름다움은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우아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한옥의 처마 아래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잊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마루에 앉아있던 순간 줄리아는 옷의 무게감과 디자인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옷이 아니야. 이건 이야기가 담긴 유산이야. 전통악기 체험도 그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장구와 가야금을 배우던 중 줄리아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리듬을 이해하며 자신이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악기들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그녀는 리듬에 맞춰 장구를 두드리며 한국 음악의 독특한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차 문화를 배우는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줄리아는 타실에 앉아 차를 우려내는 과정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차 한 잔이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말 따뜻하고 특별한 것 같아.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구나. 그러나 이 모든 평화로움 속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갈등도 경험했습니다. 일본 학생 리카와의 충돌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논쟁을 넘어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한 치열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너희는 비빔밥이 조화로움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초밥 역시 미니멀리즘과 정교함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잖아. 리카가 말하자 줄리아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역사와 철학,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어.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는 사이 담당 교사는 조용히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문화는 우열을 가릴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화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줄리아는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리카에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어.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초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 리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줄리아와 친구들은 전주의 골목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야경에 감동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속에 빛나는 한옥들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느껴져.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실감나. 이제 줄리아는 여행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여정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줄리아는 한옥마을에서의 밤 산책이 끝난 후 홈스테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작은 정원과 전통적인 온돌방을 갖춘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고 그녀는 집안 곳곳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홈스테이 어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와 반찬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줄리아는 음식을 한 입 먹자마자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 맛은 단순히 재료만의 조화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소감을 말하며 홈스테이 어머니의 미소를 끌어냈습니다. 그날 밤 줄리아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거실에서 다 함께 앉아 한복 접는 법을 배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일상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은 이렇게 서로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적이에요. 줄리아가 묻자 홈스테이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바쁜 삶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줄리아는 한국 가정의 끈끈한 정과 공동체적인 문화에 대해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동료 참가자들과 대화하며 이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젯밤 가족들과의 시간이 정말 특별했어. 그들의 따뜻함은 단순한 환영 이상이었어. 마치 내가 가족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거든. 리카와도 이런 경험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줄리아는 서로의 가정 문화를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결국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다는 걸 알았어. 리카가 말하자 줄리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문화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는 게 참 놀랍고 따뜻해. 이러한 경험은 줄리아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가치를 안겨주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새로운 관점과 감정을 배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줄리아는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볶음밥과 미역국이었습니다.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줄리아가 묻자 홈스테이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역은 산모가 건강을 회복할 때 많이 먹는 음식이야.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건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 이야기를 들은 줄리아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전통이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그녀는 한 숟가락에 미역국을 떠먹으며 이 작은 습관이 가진 큰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홈스테이 가족은 줄리아를 인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풍성한 음식 냄새가 줄리아를 매료시켰습니다. 여기선 정말 모든 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시장 투어 중 줄리아는 한 상점에서 예쁜 한지 공예품을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그녀에게 한지로 만든 손거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옛날 여성들이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도구였어요. 줄리아는 거울을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물건에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이건 꼭 사야겠어요. 그날 저녁 줄리아는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온돌방에 둘러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산 거울을 꺼내며 말했다. 이 거울은 단순히 예쁜 물건이 아니에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준 특별한 기념품이에요. 홈스테이 어머니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정말 한국 문화를 잘 느끼고 있구나. 이 여행이 너에게 오래도록 남는 기억이 되길 바란다. 줄리아는 이 시간을 통해 한국의 전통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단지 여행의 일부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자산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아는 한국 여행 후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여행 중 겪었던 경험들을 학교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었던 순간, 전통차 문화를 배우며 나눈 깊은 대화, 그리고 리카와의 갈등을 통해 배운 문화적 이해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문화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SNS에서도 그녀의 활동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짧은 감상글을 올리며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매력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찍은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줄리아의 열정은 새로운 영감을 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교 발표회에서 줄리아는 한국에서 배운 장구와 가야금을 연주하며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주 후 줄리아는 말했습니다. 이 악기를 통해 제가 배운 건 단순히 음악이 아니었어요. 문화가 가진 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큰 박수를 받았고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의 노력과 열정은 학교로부터도 특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문화 교류와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연설자로 초청되었고 이 자리에서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과 이해의 가치를 열정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 여행을 통해 저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줄리아는 이제 글로벌 문화 교류라는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며 국제학과와 문화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더 많은 문화를 배워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에 함께했던 친구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줄리아는 한국 여행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각 문화의 독특함과 공통점을 연구하며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줄리아는 그녀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 교류의 가치를 전파하며 아름다운 사례로 기억되었습니다. 줄리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 나는 이제 단순히 꿈꾸는데 그치지 않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자신감을 얻었어. 앞으로도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거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한국에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